불어오기 시작하니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하게 듭니다.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까 고민하다가 컴퓨터 안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진 정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각 폴더를 열 때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무더기로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2년 전 아이의 앳된 모습, 우리가 함께 가봤던 곳들, 집에서 엉뚱하게 춤추며 재롱 부리는 모습들, 정리하려고 열었다가 한참을 바라만 보았네요.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리 못할 사진, 동영상을 하나씩 찍어봅니다. 내년엔 코로나로 집에만 있었던 이 사진들을 보며 그래, 그땐 그랬었지 라고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토 음식 편입니다. 오늘도 에너지 팍팍 전해주실 두 분 모실게요. 나나님, 유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사진 동영상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휴대폰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막 1년 전, 2년 전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어려지는 그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앳되지만 저희 신랑도 앳되더라고요. 그 사진 진짜 옛날 게 보면은 불과 뭐 몇 년 전 안 된 사진인데도 되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애들이 그렇죠. 많이 컸나 싶기도 할 거고, 반대로 나는 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찍는 나의 사진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저희 신랑은 사진을 찍을 때 그 어떤 효과를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리얼 그런 생으로 그냥 그런 리얼한 사진 별로 사람들 안 찍는데 네. 저희 신랑이 찍어준 사진들을 그 당시에 딱 보면은 이거 왜 찍었어 지워 이러는데 그렇죠. 나중에 지나고 다 나서 추억이야. 보면 그럼요.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이잖아요. 실제 모습? 근데 예쁜 거예요. 그 이쁘죠. 그러니까 이제 팡팡하게 뭔가 이렇게 주름도 별로 없고 뭔가 그쵸. 피부도 좀 더 하얀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때는 이 사진이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보니 이 사진도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 뭐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게, 물건이면 차라리 뭐 버리거나 뭐 누굴 주거나가 되는데, 저도 그 핸드폰에 뭐 한 4,000장 넘게 있는데 정리가 그렇죠. 안 정리가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보면 다 거기에 그때가 생각나고 그 시절이 추억이 그쵸. 떠오르고 막 공유가 되고 막 그치, 이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진짜 사진 정리를 하시려고 맘먹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리 그러게요. 결국엔 못했어요. 그냥 흔들린 사진 몇 개 하고 그 캡처해놨던 사진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만 삭제하고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엔 다 남겨놨는데 아마 평생 다 보지 그러니까 못할 것 이게 같아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변환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는 인화를 해서 인화를 해야 했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죠. 이제 되게 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게 인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막 찍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리하려면 저는 또 안 요즘에 되고. 그 일회용 네. 일회용이 아니라 그 폴라로이드 네. 그거 갖고 싶어요. 폴라로이드 사진도 그게 이제 뭐 좋죠.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색깔 뭐 많이 날아가죠. 그렇긴 한데 그때의 그 순간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뽑아서 거기 뒤에다가 우리 예전에는 보면은 며칠 누구랑 맞아. 어디서 맞아요. 막 이렇게 네. 했던 거 갖고 교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전 요즘에는 그 사진기 하나 갖고 싶어요. 저 옛날에 폴라로이드 사진 들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걸 또 필름이 필름을 비싸서 사야 많이 못 되잖아요. 찍었어요. 그리고 자꾸 까먹어 들고 나가는 거를. 맞아, 조금 맞아. 커요 얘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그 디지털 포토 프린터 그거 정도만 또 맞아요. 갖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지어 그 사진 정리해주는 그런 것도 있대요. 뭐 2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남의 사진 뭐 가차 없이 막 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거 사람은 추억이 아니니까. 없잖아. 맞아. 냉정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사진 뭐 이런 것도 막 추억인데 추억이면 또 그 장소가 생각나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장소 하니까 자 네. 오늘 어디로 아, 가릴지 맞다. 궁금한 거예요. 오늘 어딜 가야 되죠. 네. 네. 오늘 어디 소개시켜 주실 네. 건가요? 오늘은 김포로 가볼게요. 두 분 김포 하면 떠오르는 게 공항. 공항. 그쵸. 저도 이걸 김포공항. 준비하면서 네. 그냥 빨리 김포공항 가서 제주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가득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래요. 그 날아오르던 그 비행기에 막 설레이잖아요. 막 그쵸. 처음에 쫙 이륙할 때 그때가 참 그리워지는데 네. 요 김포가 사실은 이 김포공항 외에도 볼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어요. 전 또 한 군데 생각나요. 어디요? 네, 공항 말고 한강신도시. 아, 네, 거기에 그렇네. 수상 그 수로라 그래야 네. 되나? 거기 너무 뭐 예뻐요. 이름은 그렇구나. 지금 금빛수로인데 이름이 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너무 멋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김포가 거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식구들이 네. 한탄강 매기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게 김포 가서 먹거든요. 네, 그렇군요. 김포 한탄강. 아, 네. 그 김포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김포시는 경기도 서북부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 전체가 강과 운하로 둘러싸여 네, 있고 운하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 평야가 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유명을 했었지요. 그렇죠. 김포 맞아요. 네. 그러게 근데 왜 잊고 살았지? 김포 평야 그 사회책을 그러니까요. 놓고 난 이후부터는 또 잊고 살게 되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가볼 만한 곳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네. 많은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이 역시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네. 딱 추천 여행 코스를 봤는데 한 네. 3박 4일 잡고 가야 되겠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동안 나는 김포 공항만 갔었던가. 그러게요. 딱 떠오르는 게 네. 없는데 말씀해 주시면은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네. 자, 일단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수상 레저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김포에 아트빌리지가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한옥을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한옥 카페가 있어서 그 음. 분위기 있는 데서 차도 마실 수 네. 있고 아이들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더라고요. 대추차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그러네, 가을이니까. 난 생강차. 와, 그 보통 이제 대추차나 생강차 파는 그런 전통집 네, 가면은 그렇죠. 떡 같이 주잖아요. 맞아요. 떡 구워서 네. 그 꿀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작은 맛있는데. 미니 약과 같은 거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아트빌리지 내에 아트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각종 전시들도 하고 있으니까 전시를 관람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김포시 사이트 의 추천 여행 코스가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서대로 한 30분, 20분 거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먼저 이제 수상 레저 체험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가셨다가 네. 그 다음으로는 덕포진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덕포진. 네, 이 조선시대 한강과 연결되는 이 강화 해협이에요. 아. 그래서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방어 시설이거든요. 사적 제29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싸움지였겠지만 지금은 이 진지를 따라서 산책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풍경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쪽에 해협 강인가 바닷가를 네.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게. 한강과 연결되는 강화 해협이니까. 네. 음. 그리고 나서 이 덕포진 박물관이 이제 또 그 옆에 있거든요. 네. 그 가면은 이제 우리 옛날 수업, 옛날 모습 전시 같은 거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어린 시절 네, 그런 그렇죠.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아니고 나. 아, 진짜? 네. 나 아닐까요? 네. 우리가 벌써 옛날인가요? 하긴 우리 아이들 전화기도 되게 낯설어해요. 그쵸. 네. 공중전화를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공중전화? 하나도 없나? 있기는 이 있어요. 그거 거의 없긴 못 한데. 봐요. 그렇죠. 근데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공중전화 비슷하게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중전화였는데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달려가서 막 눌러보고 막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 이게 몇 분이나 되느냐 막 이런 거를 계속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럼 남으면 이 밑으로 나오는 거냐 막 이걸 너무 신기해하는데 우린 정말 당연했던 그러니까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아이들한테는 신기한가 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명포구라고 불리는 김포 대명항에 가면 수산시장이 있어요. 네, 아. 저 여기 알아요. 아, 네, 가보셨어요? 제가 이제 파주 쪽에 이제 헤이리를 네. 가면 음?
거기 헤일에서 놀다가 여기 대명항 이쪽에 아. 가서 젓갈도 사오고 오. 수산물도 사오고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산시장 또 안쪽에 가면 김포 함상공원이 있대요. 함상공원 있죠. 아, 보셨어요? 네. 여기 가면은 퇴역한 함정, 음. 탱크, 비행기 등을 또 보실 수 있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쫙 돌아도 그러게요. 이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하루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요 정도 도는 게. 네네. 맞아요.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혹시 산 좋아하시면 네. 산이요? 등산 좀 다니시나요? 저 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산에 별로 안 가요. 네. 네. 1년에 한 번 근데 뭐 갈까? 이제 어울려서 뭐 네. 소풍 간다 음. 생각하고 가는 광교산. 정도? 네. 저희 신랑이 요즘에 그렇게 등산 동호회를 아, 갑자기 그래요? 들더니 어느 날 막 하여튼 막 음. 굉장히 막 높은 산으로 막 다니더라고요. 예, 갔다 와서 알아놓고 막 무릎이 아픈 애니 또 막 하는데 등산도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또뭐 돈도 산에 많이 올라가서. 들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장비가 한 번 갔다 오더니 장비빨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처음에 그렇구나. 등산화 하나만 사줘 이러더니 네. 등산복도 스틱에. 모자도 그렇죠. 스틱 스틱이. 정말 아, 비싸요. 또 예. 다른 거 써야 되죠. 그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좀 에베레스트 민망해. 에베레스트 맞아. 등산할 정도의 장비로 동네 산도 오르고 맞아요. 하잖아요. 되게 맞아요. 그게.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볼 때. 무릎 보호대도 샀어요. 집에 네. 계시는 건 산 어떨 이야기 건지.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산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네. 거 보니까. 여기 김포에 문수산이라고 있어요. 아. 이 한남 정맥의 최북서쪽에 위치한 해발 376m의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376m면. 네, 근데 이 사계절 경치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김포의 문수산. 금강산이라고 불리고 아, 있어요. 그래요? 금강산이 왜 사계절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아름답다고 하는데 문수산? 문수산, 문수산이? 네. 아. 거기다 산 아래에는 염화강과 한강물이 흐르고 네. 또 맑은 날에는 북한 개성의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해요. 위치가 그렇겠다, 그렇죠? 그렇죠. 보이겠어요. 가까우니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수산에 올라가시면 문수산성도 보실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지어진 산성으로 사적 제 139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문수산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산성이 장비빨 있는 없이도, 정도면 네. 장비빨 없어도 그냥 그냥 갈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산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또 유명한 게 야감 홍염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 생소한 야감, 이름이에요. 염천, 야감. 소금 네. 뭐 이런 건가? 염천 아닌데 이게 뭐지? 이걸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홍염천. 띄어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감, 어. 홍염천. 아, 네, 야감이라는 게 바위에서 나오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 암이 야, 바위 암. 네, 그거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 철종이 하사한 지명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철종이 강화도를 행차하던 중에 네. 그 홍염천수로 눈을 씻고 눈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 그러자 이제 이곳의 지명을 야감이다 해서 이제 야감 야감으로 하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지하 400m 안반에서 이제 용출이 돼요. 홍염천수가. 네. 네. 근데 이게 대기 중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광염천수기 때문에 철분,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네. 뭐 아토피, 뭐 피부 질환, 신경통 이런 곳에 효능이 있다고 해요. 어디 뭐 우리가 약수가 네. 용하다고 맞아요. 네. 뭐 네. 이게 건강한 약수 뭐 이런 거 무슨 병 고쳐주는 약수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또 신기한 게 이게 염천수면 염천수인데 왜 홍이라는 걸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붉은색 아닐까요? 그러게. 네, 네. 처음에는 용출됐을 땐 지하수하고 똑같대요. 근데 어. 한 10분 정도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아, 되게 신기하죠. 철분 성분이 그러니까 많아서 많은가 봐요. 그러지 네. 않을까요? 네. 철이 아마 음. 공기랑 닿으면서 아. 뭔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신비의 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신비하다 진짜. 애들 그렇죠.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이 신기할 변하는 것 걸 같아요. 보면. 네. 거기다 이제 피부 질환이나 신경통에 좋으니까 그렇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서 좀 이렇게 좀 뻐근하면 가서 가서 저 딱 담그고 네. 마시고 뭐 마셔도 되는 물인가요? 그냥 마신다는 거는 없었고 아. 이제 홍염선수를 이렇게 바르거나 뭐 눈에 네. 이렇게 눈 씻어낸다거나 또 되게 그러게요. 유명한 또 온천 그곳이 있더라고요. 네, 장소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게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곳은 정말
정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네. 더 많아요? 엄청 오. 많았어요. 예. 그러게요. 왜 그 공항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멀리 어. 제주도만 바라보고 가고 이 가까운 곳에 이 좋은 곳이 있는지 그러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다 김포화가 여쭤보셨을 때 떠오르는 게 글쎄 특별히 진짜 공항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아까 대명항 수산시장에서 네, 뭐 젓갈도 있어요. 사고 막 이렇게 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그쵸. 시장 구경하는 거 음. 재밌잖아요. 네. 재밌는 곳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재밌는 곳이 많고 가볼 곳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역시 또 김포도 굉장히 또 어떤 좀 전통이 있는 그렇죠. 지역이고 그러면 향토 당연히 음식이 있을 것 보존되어 같아요. 오고 내려져 오는 전통 네. 향토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김포 향토 음식은 뭐가 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올방개묵과 수수 옴팡떡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소스 옴팡 약간 네. 안팡지다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의 약간 옴팡 그런 건가 좀 그러네요. 네. 올방개묵은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것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떤 음식인지는 네. 묵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묵일까요? 궁금해요. 네. 어떤 음식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음악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황토 음식 김포시 편입니다. 아까 좀 전에 나나님은 네. 올방개묵 아신다 했잖아요. 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올방개가 뭔지 도토리묵, 뭐 메밀묵 이러면 그게 뭔지 알겠는데 네. 올방개는 뭐예요? 예, 올방개가 이제 김포에 아까 전에 이제 논이 많다고 했잖아요. 평야, 네. 김포 평야. 네, 그 습한 논에서 자라는 잡초예요. 진짜? 네, 잡초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11월에 채취하는 괴경, 그러니까 덩이줄기를 괴경이라고 하는데 네. 요것을 이제 오우라고 해서 한약재로 쓰이기도 한대요. 아, 잡초구나. 잡초인데 약간 좀 격이 있는 잡초죠. 이게 네, 약재로도 네, 쓰이고.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11월 하순에는 이 4월 하순에 빨간 괴경을 채취해서 전분을 만들어 묵을 쑤어 먹고 춘궁기에는 이제 구황식품으로 생으로도 먹었대요. 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 예. 먹는구나. 또 간장풀을 쑤어서 상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방개 저는 마트에서 가끔씩 사다가 먹거든요. 네. 근데 이 식감이 그 뭐지? 도토리묵하고는 조금 달라요. 맞아요, 좀 더 달라요. 보들보들하고, 음. 네, 이 청포묵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방개 무기를 저도 마트에서 사 먹어봤는데 네. 당연히 저는 청포묵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네, 하얀색이라서 하얀색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딱 샀는데 얘가 딱 칼로 딱 자르는데 뭔가 튕기는 느낌이 느낌? 다르죠. 네. 굉장히 탄성이 있고 좀 탄성이 그런 있고 쫄깃하고 좀 되게 반들반들한 그런 윤이 좀 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춘궁기에 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서민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논에서 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춘궁기에 이렇게 먹게 되었고요. 또 이게 이제 그냥 뭐 음식으로만이 네. 아니라 뇌종양 예방과 숙취에도 아, 좋대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안주로 좋을 것도 같아요. 저는 사실 올방개묵을 뭔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지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도토리묵 흔하게 먹는 도토리묵보다 이게 맛있을까요? 뭐 보다 두 분은 드셔보셨죠? 맛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은 이제 이게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네. 더 맛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식감 자체가 조금 다르다. 차이가 쫄깃쫄깃한 나요. 걸 좋아하시면 네네. 요게 좀 맞을 것 같고 도토리묵은 약간 쫄깃하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건 살짝 아니지. 네.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아우 그냥 부드럽고 그냥 뭐 그래야 되나? 그 도토리묵 맛이야. 그러지 도토리묵 맛있어요. 좀 더 그렇죠. 좀 더 아. 푸딩 같은 느낌이면은 네네. 도토리묵이 네. 네 요거는 좀 쫄깃한 음. 그런 맛이 나요. 네. 저는 도토리묵 써봤어요. 저도 써봤어요. 진짜요? 네. 저는 안 써봤어요. 못 쓰겠던데요. 도토리가루 있으면 네. 그 뭐 도토리가루 1에 뭐 물 6, 1대 6 뭐 이런 식의 비율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지금 조금 도토리가루 풀어가지고 이렇게 네. 쓰면서 이제 물 부족하면 더 첨가해서 계속 저어줘야 근데 되는. 목소리가 힘들어요. 네, 쉽지 아. 않죠. 계속 저어줘야 네, 되니까. 눌어서. 아니, 저희 엄마가 진짜 어느 날 직접 쓰신 거라면서 뭐 도토리를 정말 어떻게 따서 어떻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음.
이게 마트에서처럼 얘가 네. 안 되지. 예쁘고 뭔가 이런 그런 정말 푸딩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거칠고 맞아요. 살짝 음.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 그게 이거는 진짜 도토리묵이에요. 이건 사 먹어야 되는구나 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힘들어. 시중에서 네. 먹거나 뭐 네. 식당에 가면 밑반찬으로 묵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랑 집에서 진짜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쓰면 쓰는 거 지금 완전 명기님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거칠기도 하고 좀 달라요, 진짜 확실히. 근데 근데 저희 엄마는요. 그걸 좋아해. 네. 도토리묵의 대가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쑤어주시는 그 도토리묵은 이 비교 불가해요. 아, 그러니까 그 진짜요? 쫄깃함이 이 올방개묵하고 네. 약간 비슷해요. 엄청 많이 져서 주시나? 네, 그런 아. 것 같아요. 물론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사서 먹는 도토리묵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궁금해진다. 이 네. 올방개묵 가루만 있으면 비슷한 건지 이 올방개묵 만드는 방법도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가 네. 가능하면 한번 써볼게요. 네, 일단 이제 묵을 만들기 전에 전분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논에서 캔 올방개를 일단 깨끗이 씻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4, 5일 정도 물을 갈아주면서 네. 불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물에 불린 올방개를 분쇄기로 갈아서 체에 받친 다음에 고운 면주머니에 넣고 주물러서 짜주세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서 짠 다음에 앙금을 가라앉히면 되는데 이 운물을 여러 번 갈아내야지 빛이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우러났으면 위에 맑은 물 버리고 가라앉은 전분을 채반에 한 집 깔고요. 네. 한 숟가락씩 떠 놓아서 말리셔야 돼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마르면 고운 채로 쳐서 가루를 내고 따뜻한 방에서 바싹 말려서 봉지에 넣고 두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전분인 거죠? 네, 이게 전분이에요. 네. 이제 이제 이 예. 전분으로 묵을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양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묵을 다 썼으면 양념 맛으로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묵은 식감이고. 네. 먼저 일단 그 묵을 쓰기 위한 재료로 올방개 전분 100g, 한 컵 정도예요. 그다음에 물 6컵, 1.2리터. 역시 1대6이군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한 작은술, 소금 한 작은술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양념장은요. 간장 2큰술, 통깨 한 작은술, 고춧가루 한 작은술, 다진 마늘 1과 4분의 1 큰술, 다진 파 한 큰술, 참기름 정량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올방개 전분 한 컵에 물 6, 7컵, 6컵에서 7컵 정도의 비율로 타서 묵을 쓰면서 참기름, 소금 한 작은술을 넣어서 약한 불에서 끓여주세요. 다 쑤어지면 그릇에 부어서 굳히시면 되고요. 다음에 올방개 묵을 뭐 한 3cm, 4cm 크기로 잘라서 양념장을 곁들여 내면 돼요. 양념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간장, 네, 간장, 통깨, 고춧가루. 마늘, 이런 예, 걸로. 근데 이게 참 모든 양념장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그 마른 김 싸 먹을 때 이렇게 간장으로 먹어도 이것도 맞아요, 맛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장, 마늘, 고춧가루 거기다 참기름 딱 넣으면은 모든 양념이 다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기름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참기름 한두 방울이 정말 진리인데 네. 이제 마늘도 마늘도 맛을 맞아요. 내게 네. 하는 약간 그런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이 왔을 때 참기름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선물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오일 종류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한 방울에서 2방울만 넣어라. 그래서 김하고 같이 선물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예, 텁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장은 있대요. 그래서 간장을 이렇게 붓고 참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여기다 찍어 먹으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매직 오일이죠. 뭐 요 한 그렇죠. 방울이 거의 예. 뭐 맛을 부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참기름이 우리나라에서 사야지 이제 꼬소럼한 이런 냄새가 나지 다른 나라에서 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이 예.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올방개 가루를 이제 굳이 따서 하지 않고 올방개 전분을 구할 수 있으면 네. 묵 네. 쓰고 요 맛있는 양념장에서 먹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아주 간단하게 예. 술안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수수 온빵떡 이름이 특이한데 그쵸, 네, 예. 수수 온빵떡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다음 음식은 음악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항토 음식, 김포시 편입니다. 노래 듣고 왔잖아요. 네, 제가 궁금했던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수수 온빵떡? 온팡떡. 네, 수수 네. 온빵떡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요거를 소개하는 아주 되게 귀여운
귀여운 말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 구름떡하고 붕붕이라는 동시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거기서 그래요? 네, 수수 온팡떡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햇수수와 푸콩이 찜통에서 만나 어우렁덩덩 정답게 얘기 나누더니 찰떡 짝꿍이 되었다. 키 큰 민수와 키 작은 내가 단짝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귀여워. 이게 그 너무 햇수수와 귀여워. 푸콩. 네. 요게 주 재료인가 보네요. 네, 그래요? 아, 네. 오랜만에 동시를 읽으니까 또 마음이 해맑아지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들죠. 네. 네. 요 수수 온팡떡이 네. 다른 말로는 수수 번거지, 또 음. 수수 도가니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꿈이 수수 같은 도가니?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김포에서만 아니라 서울, 음. 경기, 충북 그리고 경북까지도 만들어 먹는 떡인데요. 네. 이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여무는 그 햇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떡이에요. 네. 그래서 푸콩하고 어우러져서 이제 구수한 맛이 나는 별미떡인데요. 네.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수숫가루를 익반죽 한 다음에 이 번거지처럼 빚어서 콩을 깔고 찐 떡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양 때문에 번거지, 도가니, 옴팡떡 이런 게 약간 파인 듯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옴팡 하면서 막 찾아보고 막 했는데 네. 요 옴팡, 번거지, 도가니가 거의 그 모양이 움푹 파인 그런 모양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팔도 거의 음. 다 경기, 승부, 경부까지 다 만들어 먹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경북에서는 이제 푸콩하고 불린 호박꼬지까지 넣고서는 찐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드나 여러 군데서 만드나 봤더니 이 수수 반죽과 콩이 어우러지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 되어서 특별히 손이 가지 않고도 쉽게 해먹을 수 있어서 예로부터 바쁜 농사철에 많이 네.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민들이 해먹었던 떡인 거죠. 일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만들어서 먹을 수 예, 있는. 그냥 정말 배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이 그렇죠. 수수 반죽 떡이요 생각보다 되게 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 수수팥떡 네. 직접 맞아요.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줬어요? 네. 우와. 5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때 뭐 이럴 네, 때요. 맞아요. 생일 때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해줬었는데 수수팥 스스로 이제 네. 그거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팥떡 같은 경우는 팥 삶는 과정 때문에 그렇죠. 그건 번거로워서 조금 그렇지 번거롭죠. 수숫가루로 뭔가 떡을 하는 만드는 것 거는 자체는 되게 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 보면은 그 수수부꾸미 나나님 네. 그거랑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쵸 이제 수수 자체가 근데 찰기가 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찹쌀을 좀 섞는다든가 넣으면. 맵쌀을 섞어서 이렇게 네. 좀 하면 좀 더 하기가 쉽죠. 네, 아주 네. 정확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료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드렸던 떡들, 뭐 여주 삼병 이런 네, 그 예쁜 것들은 떡. 네, 뭐 임금이나 양반들 웃기로 쓰일 만큼 네. 이쁘고 화려했는데 맞아요. 이 수수 온팡떡은 제사, 의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바쁜 일철에 네. 수수와 콩을 이용해서 식사 대용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떡이라고 아시면 돼요. 서민의 떡이래요. 네. 그래도 만드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농식품 올바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수숫가루 500g, 5컵 정도고요. 찹쌀가루 100g, 1컵. 그다음에 이제 푸콩 480g. 그다음에 소금 1큰술, 물 200ml가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죠. 네, 재료는 간단하네요. 네, 이 햇수수를 문질러 씻어서 2시간 정도 불려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 방아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좀 넣고 체에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수숫가루에 찹쌀가루를 좀 섞고 뜨거운 물을 넣고 익반죽을 해주세요. 익반죽이 좀 또 익반죽이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수는 거의 다 익반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콩은 따로 씻어서 충분히 불렸다가 통째로 삶아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찜통에다가 면포를 먼저 까는 거예요. 거기다 삶은 콩을 한 켜 이렇게 쫙 얹어 놓아주세요. 잔뜩 이렇게 깔아주세요. 예. 그러면 그 삶은 콩들 위에 아까 해두었던 반죽 있잖아요. 네. 그걸 찜통 크기로 그냥 크고 둥글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푹 눌러주세요. 이렇게 콩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달라붙게. 네, 그런 다음 면포를 넣고 20분간 쪄주세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네. 아래에 있는 콩들이 붙었잖아요. 붙여서, 네, 그 위 20분간 찐 후에 그 위에다 다시 또 콩을 붙여요. 어. 윗면에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요. 아. 그런 다음에 다시 찌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 콩이 다 붙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콩이 반죽 올려 찌고 그 콩들 붓고 나면 다시 뒤집어서 콩이 붙게 찌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한 김 나간 후에 이제 접시에 담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넓적하게 깔고 네. 반죽 둥글 넓적하게 펴서 그냥 붙여서 네. 뒤집고 뒤집고 뭐 굳이 그러네요. 이쁘게 하시고 싶으면 하트로 이렇게 콩을 붙이셔도 되고요. 그러게요. 모양은 알아서 네. 내는 그리고 걸로. 이제 먹을 때 먹기 좋게 그냥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논다거나 뭐 좀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농번기에 정말 먹기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 거는. 수수가 이제 그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에 꼭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그쵸. 뭐 그렇죠. 쌀, 쌀, 기장, 뭐 검정콩, 팥 맞아요. 같이 이제 네. 넣는데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그래서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네. 생일 때 그래서. 10살인가 몇 살 때까지는 그 수수팥떡을 네, 해준다는 맞아요. 소리 저도 네. 들은 것 근데 같아요. 이제 팥은 이제 부정을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수수와 팥떡을 해주는 그렇구나. 것 같아요. 장수와 이제 어떡해요. 예, 저희 애들이 아이들 안 먹어서 전 안 건강하게 해줬는데. 돌 때만 해줬던 것 같은데. 네. 100이라고. 하여튼 10몇 예. 살 때까지인지 그거를 하는 10살. 거라고 이제 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러지 않아도 뭐 명대님은 그럼요. 다른 걸로 건강하게 해주시겠죠. 케이크로 했어요. 케이크로. 네. 네. 근데 이제 이 수수의 녹말이 분해가 늦대요. 그래서 네.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음. 거기다가 폴리페놀, 탄닌 등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항당뇨, 또 콜레스테롤도 저하시켜주고요. 네. 염증 억제 등의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채울 수 있고 건강도 채울 수 있으니까 이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당뇨 네. 있으신 분들 너무 그러게요. 많잖아요. 주변에 요즘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맞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또 꼭 간식을 또 드셔주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속이 비는 거를 비면은 또 그쵸, 힘들어 또 저혈당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요 수수로 이제 콩 온팡떡 만들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조상님들의 지혜가 네. 정말 대단한 게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죠.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거가 이제 근데 현대에 들어서 밝혀진 그렇죠. 것들이지 맞아요. 모르는데도 음. 때 되면 요걸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먹고 기가 막힌 거지. 그런 거 보면 뭐. 정말 조상님들의 지혜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들인 것 같기도 계절 하고. 나누시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때마다 고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끝내줘요, 맞춰서 끝내줘. 드시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음.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또 되게 영양이, 아우러져 예, 있고 영양가가 음식들도 있고. 문명과 네. 이런 게 같아요.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저는. 이 절기 기가 막히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먹거리 역시 이렇게 보면은 서민 음식이라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요. 네, 또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전통 향토 음식이라고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것들이 진짜 계속 좀 이어져야 될 이어지고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됐으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신나게 여행, 음식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진짜 시간은 정말 너무 빨리 빨리 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은 또 어디로 여행하게 될까요, 우리? 네. 굉장히 기대가 저도 되는데요. 기대돼요. 예. 이 기대가 많으면서 두 분 먼저 보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참 희한하죠? 설 추석이 오면 공부 잘하고 있니? 취직했니? 결혼 언제 할 거야? 애기 언제 낳을 거니? 이런 어른들의 걱정 어린 잔소리, 또 부침개 부치랴 설거지하랴 정신없이 일하다가 몸살로 알아 누워버리는 그런 힘든 명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면 명절 연휴를 온전히 쉬면서 나에게 집중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라는 강한 핑계거리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북적북적하던 명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잔소리가 사랑과 관심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허리 끊어져라 부쳐대던 부침개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었고요. 일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술 한잔 함께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던 명절 전날의 밤이 그리워집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땐 명절 전날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명디 김명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